여러분들 교과서 221페이지를 봅니다. 그 221페이지에 보면은 4번에 보니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부터 공부를 하거든. 여러분들 그 옆에 보니까 30회 기출 이래 나와 있죠. 그죠? 그냥 출제 이유는 시험 문제를 낼 때 안으로 안 들어갑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냅니다. 어떻게 내느냐 이러면은 등기필 정보가 분실이 됐어. 그럼 재발급이 되냐 안 되냐 이 소리예요. 재발급은 안 돼요. 안 돼. 그게 답이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주민등록증이 있거든, 여권이 있거든, 면허증이 있거든, 인감도장이 있거든, 이런 거를 분실해서 그럼 재발급이 되지. 근데 등기필 정보의 재발급이라는 말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때는 해결 방법은 3개가 있어요. 3개. 3개 중에 1개를 하면 돼. 1개를 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그 1번에 보세요. 확인조서 이래 나오죠. 1번에 봅니다. 등기의무자의 등기필 정보가 없을 때는 자 죽었습니다. 등기의무자 법정대리인 한 칸 밑에 등기소에 출석 한 칸 밑에 확인조서 그래가 제일 밑에 동그라미 3번에 인감증명 줄 것이에요. 되죠? 한 장을 넘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은 제일 위에 확인 정보 이래 나오죠. 그죠? 동그라미 1번에 갈로 안에 거를 줄 것입니다. 변호사, 법무사. 되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두째 줄의 끝에 가면은 확인 정보 찾았습니까? 네. 그러면 동그라미 2번에 인감증명.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1번입니다. 신청서에 위임에 의한 대리인 그걸 줄 것이에요. 위임에 의한 대리인 줄 거 위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변호사, 법무사 아닌 자. 변호사, 법무사 아닌 자. 이렇게 썼어요. 그래가 한 칸 밑에 공정 있죠. 한자 공정 그걸 줄 거고 동그라미 2번에 인감증명.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갔어요. 4번 옆에다가 252페이지라고 적었어요. 252페이지에. 그래가 셋째 줄에 등기 완료 통지 그걸 줄 거세요. 등기 완료 통지. 되죠? 그러면 이리로 오세요. 자, 이거를 어떻게 풀냐면 이렇게 풉니다. 보세요. 자, 이 부동산이 있거든. 자, 이렇게 합니다. 제가 적어 놓고 공부해 볼게요. 확인 조서입니다. 확인 서면입니다. 근데 나중에 공부할 때는 서면이라고 공부를 하지 말고 정보라고 공부를 하세요. 확인 정보. 그 다음에 공정서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요 글자를 보세요. 요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조서. 이거 시작. 서면. 서면. 그 답은 여러분들 문서를 작성을 할 때는 조서자가 들어가는 글자는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서류고 서면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개인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그게 구별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여기서는 저는 이제 이렇게 썼죠. 시험에는 글자가 바뀌었거든. 전산화됐을 때는 서면을 정보라고 글자가 바뀐 거예요. 같은 말인데 요즘에는 정보, 서면은 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은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서면 이래 안 쓰고 확인 정보 이랍니다. 그러면 아, 확인 정보의 옛말이 확인 서면이었구나. 그래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거든. 갑이 을한테 전세를 줬어요. 그러면 이제 1번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을의 이름으로 되었어. 그럼 을은 전세권 설정 등기하고 등기필 정보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지. 받았어요.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는 이쪽 집주인이 무슨 자? 의무자. 세입자가 뭐다? 관리자. 그러면 을의 명의로 전세권을 그러면 요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갑은 뭐였다? 의무자. 의무자니까 등기필 정보를 제출했다 안 했다? 했지. 그러면 을의 이름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졌으니까 을에게는 새로운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서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 그럼 을이 갖고 있어요. 이게 전세기간이 2년이다. 2년의 전세기간이 끝났어. 끝났다면은 말소를 해야 됩니다. 그럼 말소는 이거 지우는 거지. 그럼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그러면 전세권 말소 등기할 때 의무자는 을이거든. 그럼 을은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된다? 해야 되는데 분실을 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럼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을이 등기소에 직접 가면 됩니다. 직접 가서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글자를 보세요.
제발 들어보세요. 아니, 너무 쉬운 거잖아요. 등기 필정보가 분실이 됐다면, 등기소에 직접 가가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만 받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등기소에 갈 때는 신분증을 들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신분증이라는 말은 사진이 나와 있어야 신분증이에요. 그러면 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사진이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나와 있다. 직접 왔다, 안 왔다? 왔지. 그럼 신분증 제출했죠? 직접 왔죠? 그럼 신분증의 사진하고 얼굴하고 대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이 없어. 그러면 위 사람은 본인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이해했어요? 네. 그럼 확인은 이해되겠죠? 그럼 이거 등기소에 직접 출석을 해서 등기관이 어린지 아닌지 확인을 했거든. 등기관은 개인이다, 관공서다, 관공서. 그래서 시작. 확인조서. 등기관의 위 사람은 틀림없음을 확인함.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시 합니다. 등기 필정보가 분실이 되면 직접 등기소 가면 됩니다. 그런데 대리인에게 등기 사무를 맡길 수도 있다. 있죠. 자, 법학 시간에 대리인은 2명입니다. 2명. 하나가 변호사 법무사, 하나가 변호사 법무사 아닌 자. 이해했죠? 그럼 변호사 법무사를 자격자 대리인. 그러면 법무사 아저씨에게 대리권을 주며 위임장을 써주면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 줘야지. 그런데 분실하고 없어. 그러면 법무사 아저씨가 어린지 아닌지 확인을 합니다. 그럼 법무사는 개인 사업자다, 관공서다, 개인. 그래서 시작. 확인 서면. 요 글자의 차이는 요거는 등기소에 가서 등기관이 직접 확인했기 때문에 조서라고 붙였고, 요거는 법무사가 확인했기 때문에 서면이라고 붙인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죠? 네. 그러면 요 이제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겁니다. 그러면 이장 아저씨에게도 대리권을 줄 수 있다. 그러면 이장 아저씨에게 대리권을 줍니다. 주고 둘이서 공정사무소에 가서 내가 이 사람한테 대리권 줬다. 그 위임장이죠. 거기다 공정까지 받아가야 믿어준다. 오케이?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공정서면 되죠? 그럼 요거는 변호사, 무선사, 법무사. 이는 변호사, 법무사 아닌 자, 법무사 아닌 자. 이해했어요? 네.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공부를 더 해야 돼요. 이때는 인감을 다 들고 가야 됩니다. 뭘 들고 가야 된다? 인감. 그러니까 등기필정보가 분실이 됐을 때는 인감증명서도 같이 첨부를 해야 돼. 오케이? 네. 셋 다 뭐 가져오라? 인감. 인감 가져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이겁니다. 전세기간 끝났어. 자,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로 와보세요. 칠판을 잠깐만 와보세요.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 통지서. 아까 이게 254페이지였어요. 그러면 잠깐만 한 번 더 가볼게요. 254페이지 한 번 더 가볼게요. 254페이지 한 번 더 가볼게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254페이지는 요래되어 있습니다.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 통지서. 이때 칠판을 봅니다. 읽을 때는 요 글자만 읽습니다. 요거 안 읽습니다. 안 읽어도 요 글자를 읽으면 그 속에 이게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들어있다. 그 다음에 255페이지를 보세요. 그 5페이지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등기완료 통지서. 그럼 칠판을 보세요. 그럼 만약에 지문에 등기완료 통지서라는 말이 나오면 여기도 있지. 근데 등기완료 통지서라는 말만 쓰면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등기완료 통지서라는 표현을 안 쓰고 그냥 뭐라고 쓴다? 등기필 정보. 이해했어요? 네. 자, 그럼 이제 이리로 오세요. 자, 전세기간 끝났거든. 끝났다면 전세권 말소 등기합니다. 그 말소 등기할 때 어른은 의무자다, 의무자이다? 의무자. 의무자는 등기필 정보를 제출해야 돼, 안 해요? 해야 되는데 분실하는 게라, 분실. 그럼 분실했다면 요 세 개 중에 한 개를 갖고 말소할 수 시작 있다. 그럼 말소했어요. 2번에서 1번 말소했죠. 이제 답입니다. 이 말소는 등기필 정보를 제출한 말소다, 제출하지 않은 말소다, 않은. 그 말소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한테 말소했다는 것까지도 알려주는 거라. 그게 시작. 등기 완료 통지서. 이해했어요? 네. 근데 이게 되어졌어요. 잠깐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이게 자꾸 헷갈리거든. 하나만 해볼게요.
등기필 정보가 멸실이 돼서 확인 정보 등으로 인해 말소 등기를 한 경우 등기가 완료되고 난 다음에 등기 의무자에게 등기 완료 통지서를 하여야 한다. otherwise, 그렇게 나와요, 지문에. 됐죠? 네. 아니, 근데 끝나고 난 다음에 끝났다는 것까지도 알려준다니까. 이해했어요? 네. 그렇게 하세요.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다 되어졌습니다. 내렸다면 이제 몇 페이지를 가시느냐 이러면은, 자, 한번 가봅시다. 234페이지를 가볼게요. 여러분들, 인감증명서 이래 나오거든. 자, 제 손을 잠깐만 보세요. 등기필 정보가 중요하냐, 인감증명서가 중요하냐면 등기필 정보가 월등히 중요합니다. 오케이? 인감증명서는 시험에 놓을 확률은 많으면 20%예요, 20%. 그러니까 5년에 한 문제 정도 낼똥말똥이거든. 크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어려워. 그래서 설명을 해야 돼.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로 보세요. 이 인감증명서 이라는 때 큰 원리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확대를 시켜보면 이렇게 시켜보는 겁니다.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크게 확대를 시키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은 문서로 삽니다. 맞죠? 네. 그 문서의 맨 마지막에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2021년 4월 10일 목희수 인 해야 하네요. 해. 그럼 여기에 인이라는 게 사인을 하든지 도장을 찍어야 되거든. 그럴 때 등기에서는 사인은 없어요. 전부 다 도장을 찍어야 돼요. 이 도장이 인감 도장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여기에 찍힌 인감 도장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해야 된다는다. 해. 그럼 여기 인감 증명서를 발급받아 가야 되는 거라. 그럼 여러분들 아까 전에 그랬죠. 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 썼다 안 썼다? 썼다. 그럼 이 주민등록번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 등본을 첨부해야 돼야 안 돼요? 해. 이해합니까? 네. 여기서 도장 찍었으니까 이 도장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제출하는 게 무슨 서다? 인감증명서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예쁘게 말하면 본인이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이야기하면 이런 거거든. 이 칠판에 요거 똑같은 이치입니다. 자,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동의서. 똑같은 말입니다. 시작. 성낙서. 똑같은 말입니다. 시작. 확인서. 이런 거를 공부를 딱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동의서를 써준다, 성낙서를 써준다, 확인서를 써준다, 협의서를 써준다. 이런 서자가 나오죠. 전부 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답입니다. 동의서나 성낙서나 우리 확인서 이런 거는 이익 보는 쪽에서 써줍니까? 불이익 보는 쪽에서 써줍니까?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들, 이익 보는 쪽이 성낙서를 써준다는 말은 존재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항상 성낙서는 불리한 쪽이 써주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불리한 쪽은 성낙서를 써줘야 안 써줘요? 안 써주지. 안 써주는데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해야 된다는다. 그러니까 써준 사람 뭐도 첨부시키라. 인가. 그런 게 전부 다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감 잡았어요. 네. 이치는 똑같은 겁니다. 됐죠? 네. 그럼 이제 출제위원회 있잖아요. 궁극적인 문제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책으로 가볼게요. 234페이지 제일 밑으로 내려오세요. 제일 밑에 의의를 보세요. 의의를 봅니다.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전자신청 줄 거세요. 경우에는 신청인의 문서 작성자의 죽었습니다. 공인인정서 전송함으로써 진정성이 담보에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고 자르세요. 방문 신청 줄 것이에요.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래 나오죠. 그럼 제 손을 보세요. 우리나라 등기는 방법은 두 가지죠. 하나가 방문 신청, 하나가 전자 신청. 답입니다. 전자 신청에는 인감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방문 신청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전자는 컴퓨터로 하는 거죠. 컴퓨터로 할 때는 모두 다 공인인정을 받아야 된다, 안 받는다? 받아. 공인인정을 받았다는 게 본인 여부가 확인이 됐다, 안 됐다? 됐다. 그러니까 답을 딱 가져가면 돼요. 인감은 방문 신청에서만 있는 말이다. 전자 신청에는 인감이라는 말 자체가 없다. 왜 없는데? 공인인정이 있기 때문에 없다.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제 손을 보세요. 전자 신청할 때 인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전자 신청하기 위해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된다. 해. 그때는 인감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지.
오케이? 그래서 아까 사용자 등록을 할 때 인감,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한다, 한다? 한다. 그게 아까 앞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제일 밑으로 내려오세요. 3개월 줄 것을.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으로 봅니다. 공시법 시간에 제출해야 될 서류의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해라 이래야죠. 그 10년 전에 발급한 주민등록 등본 제출하면 된다, 안 된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몇 개월이다? 3개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제 손을 보세요. 만약에 5개월도 있고 6개월도 있고 1년도 있고 이러면 외워야지. 그냥 딱 몇 개월로 통일이 돼 있다? 3개월. 그러면 외울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죠? 네, 그럼 오른쪽으로 갑시다. 그 다음에 2번으로 갑니다. 인감증명의 제출, 그것도 동그라미 쳐서 옆에다가 써서 신청인, 신청. 그러니까 제출은 누가 하느냐? 본인 거 가져갑니다. 본인 거. 그 뭐 본인이 했던 본인이 가져가는 거고, 제 손을 봅니다. 법인이 등기를 신청합니까? 대표자가 합니까? 대표자. 그럼 대표자 거 가져가야지. 비법인이 등기를 신청합니까? 대표자 관리인이 합니까? 대표자 관리. 그러니까 제 손을 보세요. 제 손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성김씨 종친회가 집을 사고 팔 수 있죠. 그럼 등기를 신청회로 가는 사람은 종친회가 간다. 종친회 대표자가 간다. 그럼 등기소에서 확인을 해야 될 거는 종친회를 확인해야 됩니까? 종친회 대표자인지를 확인해야 됩니까? 종친회 대표자. 그게 항상 신청인 거를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성년자를 대신해서 법정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등기소에 오는 사람은 미성년자가 온다, 법정 대리인이 온다, 법정. 그럼 법정 대리인이 인감을 들고 가야지. 맞다, 안 맞다? 맞아. 그 다음에 이제 제출 여부거든. 제출 볼 때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1번에 소유권의 등기, 명인의 등기 의무자, 그까지 딱 줄 것이에요. 자,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칠판을 옵니다. 등기필 정보가 있고, 인감증명이 있거든. 자, 요 국어 시간이에요. 자, 요렇게 내렸어요. 자, 요렇게 내렸어요. 이렇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등기 의무자. 요게 등기 의무자라는 말은 모든 의무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말 그대로 의무자예요. 그럼 여기를 보세요. 시작.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 요 말은 앞에 무슨 자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모든 등기 의무이고, 요거는 소유자가 의무자라는 말이에요.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릅니다. 이 국어 시간입니다. 이거는 모든 의무자고, 얘는 소유자가 의무자고.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리 와보세요. 자, 이렇게 옵니다.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소유자가 갑입니다. 그러면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줄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이 전세권 무슨 등기입니까? 설자.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자? 의무자. 이 사람 무슨 자? 권. 자, 소유자가 누굽니까? 가. 의무자가 누굽니까? 가. 갑이죠. 이걸 소유자가 누구다? 가. 의무자가 누구다? 가. 그러면 갑은 인감을 첨부한다, 한다? 한다. 인감 첨부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의무자가 누굽니까? 가. 그러면 갑은 등기필 정보 제출해야 된다, 안 된다? 해야죠. 자, 그러면 이제 을의 이름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져서, 그런데 전세기간 2년의 전세기간 끝났어. 끝났다면 뭐 시킵니까? 말소. 그럼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이쪽이 뭐다? 권. 자, 정답입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 줬죠. 그래도 소유자는 누굽니까? 갑. 말소의 의무자는 누구다? 을은 의무자는 맞죠? 소유자는 이단이다? 아니지. 그럼 인감은 제출한다? 안 하지. 됐죠? 그 다음에 의무자는 누굽니까? 그럼 을은 등기필 정보는 제출해야 된다? 해야. 등기필 정보는 의무자는 다 하니까. 오케이. 네. 그러면 요 등기에 소유자가 누구다? 가. 의무자가 누구다? 가. 그러면 갑은 인감을 제출하고 등기필을 제출하는 거예요. 근데 요 등기에서는 소유자는 누구다? 가. 의무자는 누구다? 을은 의무자는 의무자이지만 소유자 이단이다? 아니다. 그럼 을은 인감은 제출 안 해. 그 대신 의무자니까 등기필 정보는 제출해야 되는데요. 해. 요거 이해됩니까? 자, 그럼 이제 이걸 다시. 자, 민법을 가져옵니다. 바로 할게요. 자,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줄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전세권 설정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무슨 자? 꼴. 그럼 1번에 전세권 설정 등기 누구로 됐다? 을.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소유자가 누구다? 가. 의무자가 누구다? 가. 그럼 가만히 인감 첨부해야 된다. 해. 자, 이제는 전세권자가 누굽니까? 을. 을이 병에게 전세권을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이쪽이 뭐다? 꼴. 자, 소유자는 누구다? 가. 의무자는 누구다? 을. 을은 의무자이지만 소유자이다, 아니다? 아니. 그럼 인감은 제출한다, 안 해. 등기필정보는 제출해. 등기필정보는 의무자는 다 해야 되니까. 맞아요.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갑니다. 요 전세권자가 누굽니까? 을이 병한테 전세권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지. 소유자는 누구다? 가. 전세권의 저당권 설정을 할 때 의무자는 누구다? 을은 의무자이지만 소유자이다, 아니다? 아니지. 그럼 인감 제출한다, 안 하지. 이해합니까?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 전세죠. 오케이? 자, 전세 이전할 수 시작 있다. 전세권의 저당권 설정할 수 시작 있다. 전세권의 가압류 들어올 수 시작 있다. 가벌이다, 을병이다, 을병. 인감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만 더 해볼게요.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저당권자가 누구다? 을. 그럼 요 저당권 설정할 때 소유자는 누구다? 가. 의무자는 누구다? 가. 그럼 갑은 인감 첨부해야 되는 돼요? 해. 이제 저당권자는 누굽니까? 을입니다. 그럼 저당권 이전할 수 시작 있다. 저당권에 가압류 들어올 수 시작 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가벌입니까? 을병입니까? 을병. 인감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해. 인감은 요 라인에서만 제출한다. 그러면 요 라인에서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요 라인에 시작 안 한다. 요 라인에 시작 안 한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됐다, 안 됐다? 지금 쉬운 거 했는데. 됐죠? 자, 잘했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2번 옆에다가 343페이지라고 적었어요. 343페이지에. 자,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 말소할 때 가등기 명인이 인감 가져오라. 오더와이다. 요리 잠깐 와보세요. 괜찮아요. 이리 와보세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공부를 제일 잘하는 방법은 지문을 자꾸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자꾸 익숙을 시켜야 돼요. 문장을. 그래서 제가 옛날에 책을 10분만 읽으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 10분만 읽으라는 거는 문장을 익숙시켜야 돼요. 시험에는 확인조서가 뭐지? 확인정보가 뭐지? 아니면 등기필정보가 뭐지? 이런 거를 내거든. 그 낼 때 무엇이지를 묻는 게 아니고 제출한다 안 한다를 낼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 문장만 익숙시키면 된다니까. 그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맞다, 안 맞다? 자, 알아서 하세요. 이거는, 아니. 이거는 시험에 내요. 내는데 너무 쉬운 거예요. 자, 제 말 들어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1번의 소유자 갑.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가등기를 해줄 수 있다, 없다, 있지. 지금 가등기가 누구 이름으로 됐다? 을. 그러면 가등기 때 물건이 변한다. 본등기 때 물건이 변한다. 본등기. 그럼 을은 본등기를 해야 안 해요? 해. 그런데 본등기 안 하고 을이 스스로 이걸 말소를 해러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럴 리가 있다, 없다? 없는데 해러 왔잖아요. 그러면 등기관은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된다. 해. 을에 뭐 가져오라? 인가. 문자로 하겠어요. 가등기 명인이 누굽니까? 을.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를 단독으로 말소합니다. 누가 말소합니까? 을. 그럼 을은 인감 들고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가야 되는 그 말입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3번 옆에다가 221페이지라고 적었어요. 221페이지에 옆으로 갑니다. 소유권의 권리명의 등기무자로서 자 적었습니다. 등기필정이 멸실. 등기필정이 멸실. 찾았습니까? 네. 그럼 아까 칠판을 보세요. 제가 아까 전에 등기필 정보가 분실이 됐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몇 개? 3개. 확인조서, 확인정보, 공정서면 요 3개를 할 때 인감을 들고 가야 된다, 안 들고 가야 된다? 들고 가야 돼요. 통과. 금방 했죠? 네. 그러면 이제 오러가세요. 여러분들 4번하고 5번은 시험에 안 냅니다. 안 낸데 내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4번에 잠깐만 보세요.
하필 특례에 따라 토지 소유자들의 밑줄 긋습니다. 확인서. 확인서. 5번으로 갑니다. 토지의 분필 등기 신청서에 따라 권리를 주겠습니다. 확인서. 그러니까 항상 그랬죠. 동의서, 승낙서, 협의서, 확인서 들어오면 써준 사람 모두 첨부해라. 인가. 그러면 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게 왜 제가 시험에 안 나온다 이래 말을 하느냐는 거는 지문이 너무 길어요. 그 안에 보기 안에 거를 써야 됩니다. 보기 안에 거를. 제가 그냥 위에 거는 제가 그냥 알기 쉽게 줄인 글자거든. 보기 안에 거를 제가 한번 써볼게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의 법률에 따라 토지 합병 절차를 맞춰 합필 등기를 하기 전에 합병된 토지 어느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이 죽었습니다. 승낙이 있으면 해당 토지 소유권의 등기 및 합필의 토지를 공유하는 합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그럼 이까지 다 써야 됩니다, 지금. 다 써야 됩니다, 지문에. 이때 계속합니다. 법 제3조 합필의 경우 종전 토지 합병의 자진 신청은 등기정해야 되고 확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첨부 등은 등기정해야 된다. 이의 경우 토지 소유자들이 확인서에 인감을 날인하고 날인하는 인감 증명을 제출해야 된다. 나오죠? 네. 이걸 다 써야 돼요. 그러면 자, 요리로 오세요. 괜찮아요. 이리로 오세요. 설명하면 아주 쉽습니다. 설명하면 쉬운데 시험에는 낼 수가 없어요. 지문이 너무 길어서 문제를 낼 수가 없거든. 근데 요리로 와보세요. 자, 제 말 들어봅니다. 여기에 등기부가 있어요. 여기에 대장이 있고 도면이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에 필지가 두 필지입니다. 여기에 필지가 두 필지입니다. 요게 100번지고 101번지고 100번지고 101번지입니다. 100번지의 대장과 도면, 100번지의 등기부, 101번지의 등기부, 101번지의 대장과 도면입니다. 이럴 때, 자, 다시 할게요. 소유자 값, 소유자 값, 소유자 값, 소유자 값. 자, 이 두 필지가 한 필지로 합필을 합니다. 그럼 소유자가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같아야 됩니다. 그럼 소유자가 같어요. 같이. 그럼 합필했어. 오케이? 네. 그럼 합필은 1월 2일 날 했어. 그럼 합필 등기죠. 자, 그럼 정리를 합니다. 합필 등기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오토바이더. 자, 이제 합필은 표제부 한다. 갑골구 한다. 표제부. 몇 월 이내에 신청한다. 1월. 표제부는 항상 몇 월? 1월. 그러면 요 1월 1일 날 했어. 그럼 요거는 2월 1일 날 한다고 가정을 해보자면 가정을. 그러면 요 사이에 이 토지의 소유자가 누굽니까? 갑은 이 땅을 을에게 매매를 해버린 거예요. 매매를 하면 등기부를 먼저 고친다. 대장을 먼저 고친다. 등기부. 고칩니다. 그럼 소유자가 이제는 누굽니까? 을은 이 땅을 병에게 저당권까지 설정을 해버린 거예요. 됐죠? 그럼 여기에 소유자가 누구다? 무슨 권이 있다? 저당권. 그러면 이 두 토지가 대장과 도면에서는 합필을 했는데 합필 등기하기 전에 소유자가 달라져 버렸고 저당권 설정까지 돼버린 거라. 그러면 이 두 토지가 대장에서 합필을 했거든. 그럼 도면, 등기부도 합필해야지. 맞아요. 네. 그럼 합필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소유자가 누구다? 소유 누구다? 무슨 권이 설정이 됐다? 저당권. 합필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합필 안 되잖아요. 오케이? 네. 그럼 여기 소유자가 같아 다르다. 그럼 안 되잖아요. 답입니다. 세 사람이 합의만 하면 됩니다. 합의만 하면. 그럼 합의를 했다고 칩시다. 합의를 했죠. 지었죠. 그럼 단독 소유다, 공동 소유다, 공동 소유니까 2분의 1의 지분을 갖게 돼야 안 돼요? 돼. 그러면 지분의 저당권은 돼야 안 돼요? 돼. 되죠? 네. 결론은 세 사람이 합의만 하면 된다. 그럼 세 사람이 전부 다 합의서, 확인서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써요. 그러면 그 확인서 쓴 사람 뭐 가져오라? 인감. 이런 말이에요. 감 잡았죠? 네. 그러면 반드시 지문에 승낙서를 첨부하여 확인서를 작성했다는 말이 들어가. 그러면 승낙서 들어갔죠? 확인서 들어갔죠? 그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인감 첨부해야 된다. 해야 돼. 그러면 돼요. 깊게 들어가면 안 돼요. 다쳐요. 5번으로 갑니다. 안으로 가볼게요. 1필의 토지 일부에 지상전세 임차권이나 성역지 일부가 관한 지역권 등기가 있는 경우에 분필 등기를 신청할 때 권리가 존속할 토지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하고 이에 관한 권리자의 확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그까지 줄 거 보세요. 여러분들 확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우리말로 줄이면 딱 뭡니까? 확인서지.
맞지? 네. 제가 이 경우 권리의 확인서에 인감을 날인하고 날인한 인감 증명을 제출해야 된다. 감 잡았어요? 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이리 오세요. 여기에 한 필지에 토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100번지입니다. 100번지입니다. 자, 요것만 지금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지. 전세는 토지의 일부에 돼야 안 돼요? 돼. 전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를 분할합니다. 분할. 그럼 이렇게 분할했지. 그럼 여기가 몇이다? 100. 여기는 100의 뭐다? 1. 이해했죠? 네. 그러면 정답입니다. 분할하기 전에는 한 필지니까 여기 지번이 하나만 있으면 되지. 그러면 이제 분할을 했으니까 필지가 몇 개? 2개. 그러면 요거는 옛날보다 면적이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그럼 요거 토지는 변경 등기하면 돼야 안 돼요? 돼. 요거는 하나가 필지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그럼 늘어났으니까 대장, 도면, 등기부 새로 하나 만들어야 된다, 안 만들어야 된다? 만들어야 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요건 등기부 새로 하나 만들어야지. 맞아요. 네. 이때 여기 무슨 권이 설정이 되어 있다? 전세. 그러면 전세권자는 이렇게 권리를 주장해야 됩니다. 합필하기 전 100번지의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었으니까 100의 1 등기부 등본 새로 만들 때 그 등기부에 전세권 설정 등기 해달라고 권리를 주장해야 된다. 해. 그때 등기소 등기관은 이 사람이 진짜 전세권자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전세권자의 뭐 가져오라? 인가. 됐죠? 네,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입니다.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이죠. 이거는 공부를 안 해도 그냥 상속 재산, 예민하다, 예민하지 않다, 예민한. 전원에 뭐 가져오라? 인가. 전원 인가. 됐죠. 그 다음에 7번도 답이 나와 있어요. 동의 또는 성낙을 증명하는 서면이죠. 그냥 우리말로 줄이면 시작. 동의서, 성낙서. 동의서, 성낙서 써준 사람 뭐 가져오라? 인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8번하고 9번을 시험에 내야 되는데 아직 안 냈어요. 아직 안 냈는데 자 볼게요. 8번을 봅니다. 1, 2, 3, 6. 잠깐만 옆에다 아직 필기하지 마세요. 이러세요. 1, 2, 3, 4, 5, 6, 7이거든. 조금 이따가 하세요. 좀 이따가 작게 하면 됩니다. 요 7개가 나오죠. 다시 하겠습니다. 7번까지 8번 위에 7번까지 있다 없다? 있죠. 그럼 요렇게 나누면 되는 거예요. 요렇게. 그럼 옆에 빈 여백에다가 요렇게 써서 1, 2, 3, 4, 5, 6, 7. 빈 여백에다가 그래서 3번과 4번 사이를 딱 잘라버리세요. 됐습니까? 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리로 옵니다. 요걸 237페이지 제일 위로 갑니다. 제일 위에 9번으로 갑니다. 9번에 위 1의 인감정매장에 4번부터 7번이 요거죠. 아직 쓰지 마세요. 까지의 규례 해당 서면이 죽었습니다. 공정정서 이거나 당사자 또는 서면 날인에 따라 공정이 인정하는 서면에 인감정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래 나오죠. 그럼 칠판을 잠깐만 보세요. 옆에다가 이래 하세요. 이 세 개는 공정을 받아도 인감이 필요가 시작 있다. 요거는 공정을 받았다면 인감은 필요가 시작 없다. 그래 공부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하기가 수월해지지. 됐죠? 네. 그러면 이제 잠깐만 요리를 보세요. 잠깐만 요리를 보세요. 이거 쉬운 거예요. 자, 보세요. 아까 6번에 뭐였냐면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거든. 그럼 이리 오세요. 이게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입니다. 그러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에 인감을 첨부해야 된다는다. 해야 되는데 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가지고 공정사무소에 가서 공정을 받아오면 이 인감은 필요가 시작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죠? 네. 그럼 감은 잡았다 안 잡았다? 잡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으로 다시 갑시다. 8번에는 1, 2, 3, 6이지. 그러면 여러분들 옆에다가 이제 이렇게 합니다. 요렇게 1, 2, 3, 6 요렇게 하는 거예요. 1, 2, 3, 6. 그러면 1, 2, 3은 좌우지간 지금 같이 가고 있다? 따로 가고 있다? 요 세 개는 항상 같이 가고 있지? 네. 맞죠? 그럼 6이 추가가 됐지? 네. 됐죠? 그러면 이제 제일 밑에 보세요. 위 1, 2, 3, 6에 따라 인감정명의 조항과 다른 사람에게 권리의 처분을 수여한 경우 적었습니다. 대리인의 인감정명. 도 함께 제출해야 된다. 찾았다 안 찾았다? 찾았지.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와보세요. 요 6번을 다시 공부할게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요게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입니다. 그럼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을 첨부해라. 오더와이더 오. 그러면 상속인이 등기로 갈 수 있지.
대리인에게 등기 사무를 맡길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누구 것도 가져온나? 대리인 것도 가져오라. 그러니까 1번, 2번, 3번, 6번은 본인 것도 가지고 가야 되고 대리인 것도 가지고 가야 돼. 그럼 인감이 2개가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요게 30회 때 법이 개정이 됐거든. 그럼 그때 시험을 냈어야 되는데 안 내더라고. 그럼 이건 31회 때 내겠구나 이랬는데도 안 냈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올해는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출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요거는 이제 쉬운 겁니다. 관공서는 오덱스타 X, 전자신청은 오덱스타 X, 단독신청입니다. 옆에다가 썼어요. 의무자가 없다. 의무자가 없다. 단독에는 의무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등기필정보 인감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지. 안 하는 겁니다. 통과 됐어. 자, 그러면 이제 한 장을 넘겨볼게요. 이제 교과서 240페이지를 갑니다. 잠깐만 그러면 혹시 오해를 살 소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239페이지를 한번 가볼게요.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 자, 요리로 이제 오세요. 요리로 오세요. 잠깐만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요 표현이거든. 아까 전에 신청, 접수, 심사, 등기 실행이 있어요. 등기 완료가 있어. 완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심사가 있거든. 심사. 그러니까 심사가 있다. 이래 나누면은 여기에 보정이 있고 취하가 있고 각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2개는 낱말 뜻만 알면 됩니다. 낱말 뜻. 보정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말하면 보충하여 정정한다. 흔히 가장 쉽게 하면 수정하는 겁니다. 수정.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주 쉬워요. 제가 이렇게 예를 들었거든. 제가 등기 신청을 10시에 했어요. 10시. 그러면 10시에 하면 등기는 언제 끝났느냐? 17시에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10시부터 17시까지 등기소에 쪼그리고 앉아있다. 볼일 보러 간다? 볼일 보러 가지. 그럼 제 같으면 백화점 아웃도어에 가서 아이쇼핑을 한다, 안 한다? 한다.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쇼핑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뭐라고 하느냐? 서류가 10개 들어와야 되는데 1개가 빠졌다. 빨리 떼었나? 도장을 10군데 찍어야 되는데 1개가 빠졌다. 빨리 가져왔나? 이래가 가지고 가서 도장을 찍는 거 있죠. 그게 보정이에요. 이해합니다. 요거는 오늘 통지를 받았죠. 그럼 내일까지 가면 됩니다. 다음 날까지 가면 됩니다. 오케이? 네. 그러니까 이게 보정이에요. 보정. 취하는 그냥 등기 신청을 취소해버리는 게 뭐고? 취하. 네. 그러면 잠깐만 239페이지를 가보세요. 제일 위에 갑니다. 취하입니다. 취하. 의를 보세요. 의. 첫째 줄 끝에 철회에다가 줄 것이요. 철회. 그 다음에 취하할 수 있는 자, 이래 나오죠. 한 칸 밑에 등기 신청인 또는 대리인 찾았습니까? 그럼 제 손을 잠깐 보세요. 신청을 본인이 했죠. 그럼 취하도 본인이 하면 되지. 신청을 대리인이 했죠. 그럼 취하도 대리인이 하면 돼요? 안 돼요? 돼. 그럼 신청한 사람이 취하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거는 동그라미 2번에 보세요. 특별수건입니다. 등기 신청 죽었습니다. 대리인. 등기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취하에 대한 죽었습니다. 특별수건 위에다가 위임장. 그럼 이 말은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등기를 신청할 때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줘야 안 줘요? 줘. 그럼 취소할 때 또 위임장을 줘야 되냐 안 줘요? 그 말입니다. 답을 정리할게요. 신청할 때 위임장을 가지고는 취소 안 됩니다.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또 위임장을 받아야 돼. 감 잡았어요? 네. 그래서 취하에 대한 특별수건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요. 그렇게 했고 이해되겠죠? 네. 그 다음에 쌍방대리입니다. 두째 줄 끝에 어느 일방만 줄 것을. 끝에 없다. 여러분들 쌍방 대리는 쌍방 모두를 위해서 취소해야지 어느 한쪽만을 위해서 취소할 수는 시작 없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이제 내려오세요. 내려옵니다. 일부 취합니다. 자, 수개의 부동산 줄 것을 위에다가 10개 한 칸 밑에 일부 부동산 줄 것을 3개 옆으로 갑니다. 등기 신청을 취하는 것도 동그라미 칩니다. 가능하다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일부 부동산이라는 말은 한 건의 일부를 취소한다는 말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안 합니다. 그런데 10건을 한꺼번에 신청해서 그 중에 2-3건만 취할 수 시작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네, 한 장을 넘깁니다. 반환은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등기 신청을 취하면 죽었습니다. 등기 신청 정보, 죽었습니다. 첨부 정보. 반환은 환부한다 찾았죠? 제 손을 보세요. 그냥 이렇게 하세요. 취소는
아예 처음부터 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것과 같아 안 같아? 같이. 그럼 서류는 전부 다 돌려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요. 그 말입니다. 서류는 다 돌려받는 거지. 됐죠? 그 다음에 보정입니다. 다른 거는 없어요. 보정이라 할 때 이번에 기간을 보세요. 기간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둘째 줄에 죽었습니다. 다음 날까지. 다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도장 빠졌으니까 가져오라고 연락 받았죠. 그럼 내일까지 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당장 가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다. 네. 그럼 나머지는 이제 관계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등기 신청의 각 하거든. 이거는 이제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요리로 오세요. 자,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동산 등기법 제29조에는 각하사유가 있어요. 각하사유가. 그러니까 여기에 1, 2, 3 이렇게가 11번까지 있어. 이것도 또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두 개로 나누면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나눕니다. 그럼 여기서 공부해야 될 거는 2번만 공부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공부를 안 해도 됩니다. 왜? 문장에 답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해도 돼요. 근데 2번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자 책으로 한번 가볼게요. 각하사유, 자, 여러분들 교과서 241페이지 갑니다. 표 밑으로 내려오세요. 그러니까 이걸 외우면 안 돼요.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1번에 사건이 그 등기소 관할이 아닌 경우 찾았습니까? 관할이 아니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평택에서 집을 샀다면 평택 등기소 가서 등기해야지. 서울 등기소 가서 등기하면 받아준다? 안 받는다? 안 받아주지. 그럼 이제 2번만 딱 공부하면 됩니다. 2번에 제목을 줄 것이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를 우리말로 말하면 등기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잖아요.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할 수 있는 대상을 신청해야지 없는 대상을 신청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밑으로 갑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등기 능력이 없는 동그라미 칩니다. 물건, 동그라미 칩니다. 권리. 제 손을 보세요. 물건은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우리가 상식으로 해결해 봅시다. 아파트 모델하우스나 가설 건축물이나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 이런 거 등기된다 안 된다? 안 되지. 통과합니다. 권리는 민법을 가져오면 돼요. 그러니까 민법에 점유권, 유치권, 동산질권, 분묘기지권, 특수지역권, 토지통행권 등기될 수 있는 권리 이단이다? 아니지. 그럼 됐죠. 그 다음에 2번으로 갑니다. 2번은 답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법령의 근거가 없는 특약이잖아요. 여러분들 특약은 당사자끼리 맺는 거죠. 그럼 특약을 맺을 때는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지. 당연히 법에 근거가 없으면 안 되지. 그럼 됐죠. 그럼 이제 동그라미 3, 4, 5번을 묶으세요. 여러분들 공시법 시간에 분리 처분할 수 없다는 말은 3번이 나와요. 요게 엄청 중요한 거거든. 근데 이제 우리 다 알고 있지. 그러면 3번을 볼게요. 구분 건물은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 분리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네. 그럼 그 밑에 갑니다. 지역권과 요역지 분리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저당권과 피담보 채권 분리 처분할 수 없다. 그건 너무너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를 넘겨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6번은 응용이 됩니다. 응용이 됩니다. 관공서 또는 법원에 동그라미 칩니다. 촉탁. 어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동그라미 칩니다. 신청. 그럼 시험에는 있잖아요. 이거는 1에 내면 틀릴 사람은 아무도 없지. 근데 응용을 합니다. 응용. 무슨 말인지 알았다 몰랐다? 요리였어요. 괜찮아. 이게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제 말 들어보세요. 가, 얼. 자, 이렇게 있어요. 등기소가 있어요. 법원이 있어요. 자, 제 말을 들어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거든. 이 사람은 채무자. 이 사람은 채권자입니다. 채권자. 을이 갑한테 돈 1억을 빌려줬어. 근데 갑이 돈을 안 갚아요. 그러면 을은 갑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있다면 그 부동산에 가압류가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돼. 이때 을이 가압류 들어갈 때는 법원으로 가야 됩니다. 법원으로. 오케이? 네. 그럼 법원에서 등기소로 가야 돼요. 요거를 뭐라고 부릅니까? 촉탁이다. 이 말. 그 말은 쉬운 겁니다. 그러면 을이 등기소로 바로 간다 이 말. 요걸 뭐라고 그런다? 신청. 그러면 을이 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등기소로 가면 받아준다 안 받는다? 안 받아준다 이 말입니다. 어디로 가야 된다? 법원. 법원에서 등기소로 가야 받아준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제 손을 다시 보세요.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는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걸 마음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법원을 거쳐라 이 말이에요. 관공서를 거쳐라 이 말이에요. 이해했죠? 그러면 압류도 있잖아요. 세금이잖아요. 그러면 관공서에서 압류가 들어가는 것이 개인이 압류 들어가는 거 이단이다? 아닙니다. 이해했어요? 그러면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 어떻게 되냐면 관공서 또는 법원에 촉탁으로 실행하여 등기를 신청을 하면 각하한다. 오도와이다. 오! 이래 내면 답이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나와 있잖아요. 그게 촉탁으로 해야 될 걸 신청으로 하면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시험을 안 내는 거지. 오케이? 그럼 정리해 보세요. 채무자, 채권자입니다. 채권자의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를 신청한 경우 이러면 O택스다 X. 가압류는 신청을 한다. 촉탁을 한다. 촉탁. 통과. 그 다음에 7번, 8번을 묶었어요. 묶으세요. 그래, 7번, 8번 묶고 옆에다가 281페이지. 그 여러분들 이걸 또 시험에 낼 때는 7번을 시험에 내면 틀릴 리가 없지. 왜? 동시에 신청해야 될 걸 동시에 신청 안 했으니까 각하니까 시험에 낼 게 없지. 근데 그냥 그게 얘가 밑에 거다, 이 말. 여러분들 이거죠. 환매특약 있죠. 환매특약은 반드시 소유권 이전하고 같이 들어가야 된다. 따로 들어가야 된다. 같이. 따로 들어가면 등기해준다, 안 해준다? 아, 괜찮습니다. 이리 오세요. 괜찮습니다. 이리 오세요. 요거는 다음 주에 배울 텐데 제 말을 들어보세요. 그래 우리가 아 저거는 저래 해야 되는구나 이 말입니다. 그럼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자, 민법에서 환매는 배우실 테거든. 그러면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매매하면서 도로 사오기로 특약을 맺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렇게 옵니다. 이의 뭐다? 무슨 특약? 그럼 상식으로 보세요. 매매하면서 사오기로 했지. 그럼 매매하면서 사오기로 했으니까 이 두 개는 같이 해야 된다? 따로 해야 된다?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하고 난 다음에 환매가 들어오면 등기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럼 시험에 낼 때 보세요. 동시에 신청하여야 할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으면 각하한다. O택스다 X. 시험에 나오면 맞췄다, 맞췄다? 답이 나와 있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신청한 환매 특약 등기는 각하 대상이다. 오도와이다. 오. 맞아요? 네. 그럼 다시 해볼게요.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신청한 환매니까 지금 같이 들어갔다, 따로 들어갔다?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지 않은 환매이라니까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틀릴 리가 있다, 없다? 틀릴 리가 없지. 오케이? 요거 같이 들어가야 등기를 해줍니다. 됐어요? 네. 그 다음에 9번 건들 거 없습니다. 10번 건들 거 없습니다. 11번, 12번 묶으세요. 여러분들 지분의 보존 등기는 O택스다 X. 안다 모른다? 이리 오세요. 이건 중요한 지문이에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자, 이리 오세요. 여러분들 지분이 나오거든. 그럼 이제 다른 말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을 갑, 을, 병 세 사람이 공동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공동 소유하면 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럼 여기서 꼭 외우세요. 지분이 안 되는 것만 딱 외우면 됩니다. 지분의 보존 등기는 O택스다 X. 상속 지분만의 상속 등기는 O택스다 X. 요거 맞춰야 됩니다. 지분의 용의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괜찮아요. 지분의 용의권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합유 지분 요렇게 딱 요 네 개만 딱 외우세요. 자, 요거는 쉽죠, 그죠? 합유 지분은 등기부에 표시한다, 안 한다? 공유 지분은 표시해야 안 해요? 해. 합유 지분은 표시한다, 안 한다? 안 해. 안 하니까 이전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를 와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국어 시간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자꾸 읽으면서 아 이거는 보존 등기고 이거는 이전 등기고 글자가 같아 다르다 이런 거를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요리로 오세요. 갑하고 을하고 각각 1억씩 내어가 2억짜리 집을 지을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단독 소유된다, 공동 소유다, 공동. 그럼 2분의 1의 지분을 갖게 되잖아요. 공동 소유니까. 그러면 두 사람이 등기소에 가서 공동 명의로 보존 등기하면 돼야 안 돼요? 돼. 그런데 혼자 가가 2분의 1만 보존 등기한다. 말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안 되지.
이해합니까? 그럼 지분의 보존 등기는 OX다 X. 저런 거는 법에서 안 해준다 이 말입니다. 깊게 들어가지 마세요. 아, 저런 거는 등기를 안 해주는구나 이러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그러면 일단 공동명의로 보존 등기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이제 했어.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지분을 매매할 수는 있다, 없다, 있지. 그게 이제 지분의 보존 등기는 OX다 X. 지분의 이전 등기는 O.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네. 그럼 칠판 오세요. 요리 오세요. 요거 읽어보세요. 요거 지분의 용의권입니다.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자,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공유 지분이라는 말하고 부동산의 말의 차이입니다. 차이. 자, 해봅시다. 지상권이 있다, 지역권이 있다, 전세권이 있다, 임차권이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 칠판을 봅니다. 지상권은 토지를 사용하는 거지. 지역권은 토지를 사용하는 거지. 전세권이나 임차권은 부동산을 사용하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용의권은 있잖아요.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예요. 지분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 이단이다? 아닙니다. 지분의 용의권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네,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지분의 저당권은 돼야 안 돼요? 괜찮습니다. 이리 오세요. 괜찮아요. 이리 와보세요. 저 소유권 뭐다? 왜? 그럼 용의권, 무슨 권? 저당권. 이게 뭐고? X. 그럼 이건 시작. O. 지분의 저당권은 돼야 안 돼요? 돼. 저당권은 용의권 이단이다? 아니지. 오케이? 네, 됐어요. 지분은 O입니다. 네, 통과. 그 다음에 13번은 여러분들 이제 알고 있는 거죠. 농지 전세권 줄 것을. 이건 알고 있는 거죠. 이거 시험에 자주 냅니다. 농지에는 전세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냥 우리나라는 소작인 제도를 부정하기 때문에 농지의 전세권은 안 됩니다. 그러면 뭐 임대차를 하든 다른 걸로 하면 되는 거예요. 전세가 안 된다는 것이지. 됐죠? 네. 그 다음에 하천의 용의권은 OX다? 괜찮습니다. 제 손을 보세요. 옆에다가 썼어요. 하천에 이렇게 옆에다가 모래자갈 다 퍼간다 빨리 썼어요. 모래자갈 다 퍼간다 빨리 썼어요. 모래자갈 다 퍼간다.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합니다. 하천은 우리가 안양천, 중량천, 강이죠. 강. 맞아요. 강은 개인의 성격이 강합니까? 공공의 성격이 강합니까? 공공. 그러니까 개인에게 사용권을 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천의 용의권은 성립이 안 됩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럼 하천의 사용권을 주면 모래자갈 다 퍼가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서 공공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사용권을 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까지 됐고. 나머지 3번부터는 여러분들 상식으로 풀면 됩니다. 한 번은 했거든. 그 다음에 이제 243페이지를 가세요. 그 3번에 보면은 이런 게 나오죠. 각하 사유를 간과하고 한 등기의 효력 나오죠. 그 요것만 이제 이해하면 돼요. 그럴 때 1번을 봅니다. 1호, 2호 줄 것을. 그래가 동그라미 1번의 셋째 줄에 갑니다. 죽었습니다. 당년 무효. 때문에 이를 등기간에 죽었습니다. 직권으로 말소. 한 칸 넘깁니다. 등기간이 이를 직권으로 말소하지 아니하면 이해관계인은 한 칸 밑에 죽었습니다. 이신청. 그 다음에 2번입니다. 3호 이하 줄 것을 3호 이하. 동그라미 1번의 둘째 줄에 유효. 그러면 이리 오세요. 저리 오세요. 자,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할 때 시험에 이제 이렇게 내는 겁니다. 자, 이리라 보세요. 여기서 이 밑에는 번호를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상식으로 풀면 됩니다. 번호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1번, 2번은 번호를 외워야 됩니다. 1번, 2번은. 그럼 1번은 무슨 위반이고? 관할 위반이지. 맞죠? 네. 2번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나와요, 안 나요? 아까 2번에. 자, 시작.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 말입니다. 요 두 개는 외워야 돼요. 그러면 등기했고요. 아까 이야기했죠. 관할 위반은 내가 평택에서 집을 샀다면 평택 등기소 가야지. 서울 등기소 가면 받아준다, 안 받는다? 됐죠? 그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라는 말로 우리말로 말하면 등기 대상 이단이다? 아니지. 그럼 등기는 등기할 수 있는 대상을 해야지. 없는 대상을 하면 안 되지. 이해했어요? 네. 그럼 이제 국어 시간입니다. 국어 시간입니다. 미성년자는 나이트클럽에 입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입장 안 시켰어.
끝이다, 끝 아니다, 끝. 요거를 문자로 말하면 각하사유이기 때문에 각하를 시켰다. 됐다, 안 됐다? 되지. 미성년자는 나이트클럽에 입장할 수 없어. 없는데 입장을 시켜버리는 거라. 오케이? 이거를 문자로 말하면 각하사유인데 각하를 시키지 않고 등기를 실행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됐죠? 네. 그럴 때는 이 두 개는 무조건 무효입니다. 무슨 무효다? 당연. 그러면 당연히 무효이기 때문에 등기관의 직권으로 말소하는 거예요. 이미 무효이기 때문에 직권으로 하는 거예요. 말소해야 되는데 안 하면 말소시켜달라고 이의신청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런데 요 밑에 거는 있잖아요. 밑에 거는 실체관계 여부를 따져서 실체관계와 일치하면은 뭐로 해버린다? 유효로 해버린다. 실체관계와 불일치하면은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 그게 이제 구별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만 공부를 해보고 넘어가 볼게요. 잠깐만, 여러분 혹시 그걸 하기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243페이지를 보세요. 9번에 봅니다. 9번에 등기에 필요한 첨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찾았습니까?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유효기간의 경감, 법인 등기를 주민등록 등본, 대장, 인감 증명을 첨부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아니 잠깐만요. 법을 공부할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 말을 잠깐만 들어보세요. 왜 등기를 신청할 때 본인을 직접 오라고 하느냐? 왜 등기를 신청할 때 위임장을 가진 대리인을 직접 오라고 하느냐? 왜 등기를 신청할 때 인감을 제출하고 등기필 정보를 제출하고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하느냐?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그러면 이리 와보세요. 갑을입니다. 병입니다. 정입니다. 그럼 쉬운 거 하나 예를 들어 놓고 해볼게요. 자, 봅니다. 부동산 소유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합니다. 매도인이 누굽니까? 갑. 그러면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인감 제출을 해야 된다. 했어. 누구로 갔다? 을. 했어. 그런데 안 했어. 안 했다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지. 그러면 각하 구호입니다. 구호. 각하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등기를 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럼 실체관계와 일치다, 불일치다? 일치. 저 말 보세요. 인감 제출해도 누굽니까? 을. 안 해도 누굽니까? 을. 등기는 바로 됐다, 안 됐다? 됐지. 이거 무효로 할 필요는 없다. 그럼 유효다, 무효다? 유효. 그런데 칠판을 보세요. 병으로 돼 있다. 이만. 그럼 실체관계와 일치다, 불일치다? 불일치. 불일치는 당연히 무효지.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예를 하나만 더 들어봅시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하거든. 그럼 매도인, 매수인 두 사람이 등기로 왔어. 적법이다, 위법이다? 적법. 그럼 등기가 을로 이루어졌어. 오케이? 네. 두 번째, 대리인이 왔어. 적법이다, 위법이다? 적법. 그럼 을로 이루어졌어. 됐죠? 그런데 본인이 안 왔어요. 대리인이 안 왔어요. 무권 대리인이 왔다. 그럼 무권 대리인이 왔으니까 3호 권한이 없는 자가 등기를 해러 왔으니까 각하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근데 등기를 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자, 정리합니다. 본인이 와도 시작, 을. 대리인이 와도 시작, 을. 무권 대리인이 와도 누구다? 을. 실체관계와 일치다, 불일치다? 일치. 그런 거는 무효로 할 필요는 뭐다? 없다.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런 거는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만 공부하면 된다. 그럼 시험에는 칠판을 봅니다. 지금 이제 국어 시간입니다. 칠판 이런 이 글자와 이 글자를 갖고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정리해 볼게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이래놓습니다. 해당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래 문제를 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국어 시간입니다.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입니다. 등기할 수 있는 것을 찾아라, 없는 것을 찾아라? 없는 것을 찾아라 이 말이잖아요. 오케이? 네, 여기 보세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뭐한 경우? 아니, 등기 대상이 아닌 것을 찾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이니까 등기할 수 시작 있는. 부정의 부정이니까 긍정이잖아요. 맞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합니다. 직권어로 말소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은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중 등기가 실행되었을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것, 이러면 등기할 수 있는 것을 찾아라, 없는 것을 찾아라? 없는 것. 사건이 다시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것, 이러면 등기할 수 시작 있는 것. 이해되겠죠? 네. 그러면 항상 시험 문제는 아까 전에 우리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렇게가 1,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죠. 등기할 수 없는 물건이거나 권리, 마지막에 하천의 용익권까지 나온다 안 나온다? 그거를 딱 외우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됐다 안 됐다? 네, 그렇게 하세요. 통과.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고생을 했습니다.